이 고마제 저수지와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떻습니까? 인구 유입을 고려해서 그 주변에 있는 자연 녹지를 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부안에서는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라. 그래서 이 오늘 물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려고 물건을 잡은 물건은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예전에 이제 물건을 한 3, 4개월 전에 땅을 작업을 했는데 땅은 이제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인 도로가에 붙어 있는 자연 녹지인데 넓게 도로가에 붙어 있는 자연 녹지인데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이 부안에 가 보면은 이 호수와 여러분들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저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뭡니까? 청호저수지가 있고 하나는 고마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호저수지는 인위적으로 만든 저수지예요. 인위적으로. 근데 고마제 저수지는 원래 있었던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절경을 자랑할 수 있는 저수지가 사실은 고마제 저수지죠. 그래서 이제 부안에는 그리고 이 고마제 저수지는 부안 읍내하고 가까워요. 부안 읍내하고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안 읍내에 사람들이 다 몰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안 읍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수지를 수면 테마파크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 고마제 저수지와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떻습니까? 인구 유입을 고려해서 그 주변에 있는 자연 녹지를 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부안에서는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땅값들이 나중에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오늘 오픈하는 땅은 개발 촉진지구에 들어갑니다. 개발 촉진지구는 어떤 말일까요? 그냥 말 자체로 어떻습니까? 개발 촉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부안에서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지원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어디가 더 개발이 빠르다? 개발 촉진지구에 있는 땅이 빠르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 고마제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이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빠른 이유가 바로 개발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새만금을 요거를 봐야 돼요. 좋고 가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새만금 중에서 지금 새만금 이제 방조제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게 201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10년도 마무리 이후부터 새만금은 점점 달궈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재 최근에 가장 저평가가 돼 있는 부안 일대에 있는 땅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띄우고 있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작년에 재작년까지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새만금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다 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청사,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새만금은 이제는 비상한 날갯짓을 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달려가는 게 필요하죠. 달려가지만 일정 속도의 가속도가 붙지 않으면 뜹니까? 안 뜹니까? 비행기 안 뜨잖아요. 맞죠? 근데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새만금은 1980년대부터 해서 91년도에 이어서 개발이 시작이 됐지만 계속 땅바닥에 붙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왜? 근데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뛰어왔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만큼의 가속도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대대적으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서서히 뜨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작년 있죠? 작년에 비로소 비행기가 뜨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행기가 일단은 뜨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비행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비행기가 떴다가 다시 착륙을 하나요? 아니죠. 비행기가 한번 딱 뜨면은 고도를 높이잖아요. 고도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번은 떴다. 그러니까 작년에 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작년부터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고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만금의 현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새만금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새만금은 작년에 비행기가 떴고 그 다음에 비행기 고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5년 전에 투자한 사람과 지금 투자한 사람은 어떤 차이일까요? 자, 5년 전에 투자한 사람은 아직 비행기 안 떴겠죠? 아직 땅바닥에 붙어있죠? 새만금의 개발 호재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느낌을 크게 받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땅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1년, 3년, 5년에 걸쳐서 비행기는 계속해서 상승 고도를 높여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봐가면서 땅을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 땅값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아,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마다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만금은 가장 중요한 게 도로망인데, 이 도로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동서 1축이죠? 그 다음에 동서 3축이잖아요. 동서 3축까지는 개통이 됐어요. 이분들이 개통이 됐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여기가 비흥도 입기구선 새만금 신항만 공사하고 있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잖아요.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고 2023년도 이전에 현재 공사가 완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로가 뚫리게 되면 완전히 김제라든지 이런 지역은 새만금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만경 쪽을 했잖아요. 도시적에는. 이거는 직접적인 수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 만경에서 새만금 안에 들어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로 하나로 그냥 바로 직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수변도시 아우리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도시가 지금 현재 이 바다가 어느 정도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해서 2028년도까지가 수변도시가 완공이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인구 2만 명 정도가 인구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인구 2만 명 유입이 되는 이 수변도시가 앞으로 현재 공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점 가시적으로 좀 돋아나고 있고, 물론 여기 뭐 태양광 산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쪽에 산업단지 일대 외국계에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지금 민간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잼버리 대회가 지금 여기에 유치가 된 거 아니겠어요? 잼버리 대회 유치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여기 남북 이축 도로가 지금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다. 현재 그 착공을 해서 2023년도까지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도로가 현재 공사가 될 텐데, 이 도로는 뭐예요? 남북 3축 도로죠. 그래서 동서 1축, 2축, 3축, 남북 1, 2, 3축 도로가 완공이 되면 드디어 골조가 구축이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새만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항만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군산공항 옆에 확장을 해가지고 새만금 어떻습니까? 국제공항이 들어오잖아요. 국제공항. 그러니까 국제공항과 항만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대하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철도가 들어오죠. 새만금 철도가 인입철도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철도와 공항과 항만이 어떻습니까? 이 트라이포트를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트라이포트, 이 세 개가 들어오게 되면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이 시너지 효과, SOC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이 부안과 김제, 군산의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한층 더 높여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구축만 되면 있잖아요, 기업들은 엄청나게 대거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대기업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대기업은 결국엔 수익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맞죠?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삼성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돈 된다고 하시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서 지금 눈독을 들이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새만금은 남들이 돈이 됐다라고 하는 공항, 항만, 철도 주변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도로망, 이런 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대대적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 그 다음 국가 산단들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충족시켜주는 대한민국 유일한 동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맞죠? 그런 상황에서 부안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기 변산반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부안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5만 6천 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5만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새만금이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15만에서 한 2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동네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의 인구보다도 4배 정도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에 있는 도시에서 인구가 4, 5배 늘어난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평택이 지금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니까 땅값이 급등한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양상이 지금 부안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구가 과연 어디로 들어갈 거냐? 많은 얘기 했습니다. 여기 지금 청호조 소지를 끼고 어떻습니까? 신시가지 신도시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될 수도 있다 라고도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지역을 확장을 해서 개발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 등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잡혀져 있는 게 도시지역 아니겠어요? 맞죠? 그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포함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여기는 남북 삼축 도로가 들어오고 남북 삼축, 동서 삼축 도로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부안군이 자리 잡혀져 있는 읍내죠. 그 부안 읍내하고 가장 붙어 있는 저수지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고마제 저수지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점점점 개발 압력이 덤덤덤 심해지고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될수록 어떻습니까? 고마제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요? 점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동서 삼축도로죠? 동서 삼축도로고 어떻습니까? 향후에 이렇게 해서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국도 23번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여기는 이제 김제로 가는 거죠. 이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뺐어요. 뺐는데 지금 보니까 부안군청이 소재가 되어 있죠? 부안군청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새로운 도로 다 뚫은 거 지금 새롭게 도시가 재정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일대를 주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뭘 찍어놨습니까? 개발 촉진지구로 찍어놓은 거예요. 왜? 개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뭐가 포함입니까? 고마제 저수지가 포함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 고마제 저수지를 끼고 봤더니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네요. 맞죠? 이렇게 여기 봤더니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동서 삼축도로와 23번 전용도로하고 끼어져 있는 교통의 핵심 축이죠. 뿐만 아니라 개발축이 위쪽으로 강하게 지금 압력을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동서 삼축도로 때문에 아닙니까? 새만금하고 진입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고마제 저수지가 있잖아요. 고마제 저수지. 점점점 개발 여건이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광교 저수지 혹시 가보셨나요? 광교호수공원에 가보면 광교호수공원 주변에 어떻게 개발됐나요? 엄청나게 개발돼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점점점 도시가 개발이 되면 이 저수지를 끼고서는 그 주변에 명품 도시로 개발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봤을 때 부안군에서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개발 방향을 틀고 저수지를 끼고 이 도시 지역에 있는 자연녹지 주변에다가 뭡니까? 새로운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교통이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자, 자 이렇게 보니까 저수지가 어떻게 돼요? 크죠? 저수지가. 자,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부안 읍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예요.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됐어요. 이게 지금 동서 삼축도로죠?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도로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고마제 저수지를 만나게 되네요. 가깝죠?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게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와 이 도로가 핵심 도로인데 이 핵심 도로를 끼고 개발이 자꾸 부안 읍내에서 이 도로 새만금하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쪽으로 개발 압력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여기 자연녹지하고 요 자연녹지 있죠? 요 자연녹지가 부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제 저수지하고 끼어 있으면서 이 남북 삼축도로하고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요 자연녹지가 당연히 개발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개발 촉진지구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보니까 여기가 쌍고제라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물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현재 말라 있는데 이게 지금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어떻습니까? 개발하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요 땅하고 어떻습니까? 요 땅을 일부 다 편입을 해서 여기를 어떻습니까? 대규모로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도 도를 정도로 현재 부안에서는 말이 오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성이 우리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요. 아, 생각해 보세요. 부안군에서 이 동서 삼축이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이 오른쪽으로 가해지게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고마제 이 수연 테마파크로 개발되죠. 그러면 이 고마제 주변을 끼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어디냐? 여기냐? 이거 아니죠. 자, 이거는 농림지역 아닙니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은 당연히 이쪽으로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연녹지 쪽으로. 도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시적은 이 부안군하고 연계해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갔더니 이런 땅도 있고
교통이 중심지이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땅으로서 지금 여기 땅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기는 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로가 붙어 있는 땅을 오픈을 할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이 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땅이에요. 정말 저희가 이 땅을 잡을 때는 땅을 이렇게 지주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죽는 땅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죽는 땅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은 제가 좀 주웠다고 봐셔야 돼요. 원래 진짜 제대로 이 주변에 있는 땅 그대로 사서 분양을 하려면 50만 원대 분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지금 자연녹지는 도로가에 붙어 있으면 50만 원대 넘어갑니다. 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발 호재를 끼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싸게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 부분들이. 제가 오픈을 안 하려고 했던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물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자고요. 자, 오늘 지금 자, 봅시다. 부안 자, 고마제 부안의 대표 호수 좀 소개를 할게요.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부안에 이렇게 호수를 끼고 이 주변에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될 건가.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부안의 고마제라고 하면은 우리 쪽 방향 있잖아요. 자연녹지 쪽. 자연녹지 쪽이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자, 동진면 내길에 있는 이 저수지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마제 동고지라고도 하는데 농업용 저수지로 1958년 12월 30일 날 완공했다. 여기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유역면적 180만 평방미터, 만수요 면적 80만 평방미터, 관계면적 1033평방미터이고 저수량 333만 8천 평방미터, 세제곱미터죠. 이렇게 등등 해서 제반 길이가 746에 높이가 8.5m, 계획 수심이 한 6.2m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붕어라든지 잉어, 메스 등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 한적하고 울창한 숲이 많이 둘러싸여져 있죠. 그래서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고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 동네가 됐어요. 그 낚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점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안군에서 이 지역을 갖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변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고마제 저수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이 도로, 부안에서 진입하는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이거 부안군에서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군도 23호선과 그 다음 새만금 삼축도로 있죠. 삼축도로와 연계해서 어떻습니까? 요 일대가 자연녹지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본 거예요. 저수지 끼고 이 주변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본 거죠. 그걸 연상을 해본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교통에 대한 부분 보면 서양고속도로 부안 IC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안 IC에서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접근성이 좋죠? 뿐만 아니라 국도 30호선, 25호선, 고마제로까지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새로 4차로가 뚫려 있고 개통된 부안읍 진입로와 신원교차로를 통해 부안읍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외부 지역뿐만 아니라 부안 어디에서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성장할 최적의 입지와 교통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안 그 레저 용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부안과 새만금을 맞는 첫 번째 얼굴이 될 가능성이 높아 폭발적인 유동 인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들이죠. 맞죠? 거기다가 동서 3축과 남북 3축까지만 완성이 되면 인구 유입에 대한 속도는 더욱더 배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부안 고마제를 활용을 해서 주변의 도시지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현재 고마제는 그 테마파크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뭐 생태 체험장이라든지 뽕 체험장, 고마제길, 솥대다리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쉼터, 못줄다리까지 해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현재 지금 준비가 지금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고마제 일원 8,228평방미터 부지에 추진되는 농촌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고마제 저수지 좋죠. 경관이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수변 공간으로 인간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과 호수와 조망 여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고마제를 활용을 해서 자원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부안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동네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거죠. 그 현재 지금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되어진 모습들이 있어요. 주변에 석양이거든요. 멋있지 않나요? 새만금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요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부안 읍과 연계해서 당연히 도시지역을 확장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됐을 때 인구가 유입이 되면은 일산에 보면은 일산 중앙공원, 중앙 호수공원 있죠? 호수공원 주변처럼 또는 광교에 있는 호수공원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송도 신도시에 가면 호수공원이 있어요. 그 호수공원 주변처럼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부안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광교에 가보면은 이런 문화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공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분수대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 곳곳마다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부안도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구입이 되고 살고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새만금 배후도시 지역 중에서 손꼽히는 거주 희망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안에서 살래 어디서 살래 하면은 저 고마제 주변에요. 맞죠? 그러면 고마제 주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잘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건설사가 뛰어들겠죠? 뛰어드는데 봤더니 아까 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유주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땅을 작업하기가 더욱더 쉬워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그 지역이 결국에는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감을 더욱더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바로 부안이 그래서 새만금의 미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자, 물건을 지금 간단하게 넘겨볼게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는 잘해요. 새만금은 잘하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였죠. 우리 회사는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드릴 만은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새만금이지 않느냐. 그 4차 산업혁명이 전민기지고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현재 준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본 것처럼 새만금 신항만, 아리울이라고 하는 신도시, 공항 맞죠? 관광 레저용지 어떻습니까? 여기 현재 레저용지 일부에 이미 여기는 뭐 잼버리 대회에 유치하고 있지만은 현재 여기 뭐 어떻습니까? 뭐 현재 지금 재생에너지 단지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집적 용도가 개발이 상당히 지금 빨리 가속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개발되는 겁니다. 자, 이거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이유가 새만금이 개발되면 한 76만 명 정도가 인구가 유입되죠. 그런데 봤더니 외부에 주변 도시 지역에 47만 명 정도가 인구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군산과 김제와 부안에 나누기 3을 하면 15만 정도에서 2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부안에 5만 얼마인데 배후에 새만금이 개발되면 배후에 인구 15만에서 20만 정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그냥 되더라도 인구가 조금 늘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시로 승격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이 엄청나게 작용하겠죠? 자, 그 새만금 개발청 뭐 이런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요게 자족형 스마트 수면 도시가 바로 어떻습니까? 개발 촉진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됐죠? 이게 바로 여기가 새만금 신항만 바로 옆에서 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나중에 이거 도시 분양할 때 하나 분양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분들이? 분양 받으려면 돈 좀 벌어야 되겠네? 그렇죠?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시가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되는데 잼버리 대회 하나가 유치가 되면요 6조 7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만금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까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항만, 철도 어떻습니까? 이게 공항이죠. 공항, 철도, 항만이 이 세 개가 트라이포트가 구축이 되면은 새만금은 어떻게 됩니까?
뿜 하고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가 있을 때하고 두 개 있을 때하고 세 개 있을 때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자, 하나 있을 때하고 부부도 있잖아요. 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강해지죠. 이런 것도 셋이 있으면 부부 셋이 있으면 안 되죠. 셋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개가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새만금으로. 그러니까 부안으로. 그러니까 부안일 때 개발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다음에 이 지역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자율주행차 전진기지로서 발돋움을 하고요. 농업,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복합 내주 휴양도시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도시지역 땅이 어떻습니까? 전체 대한민국은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도시지역이 16.6%밖에 없어요. 맞죠? 없는데 부안을 한번 보자고. 부안을 보니까 주거지역이 1.47%밖에 없네요. 맞죠? 자, 자연녹지 보니까 자연녹지가 4.24%밖에 없어요. 4.24. 자연녹지 면적이. 그러니까 4.24 중에서 도로가에 붙어있고 이런 개발 압력이 붙어있는 자연녹지도 당연히 적죠. 당연히 지금 주거지가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다니까요. 주거지가 대한민국 평균이 2.5%인데 부안은 1.47%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 없죠. 그러니까 실소성의 원리에서 땅값이 개발 압력이 들어오면 땅값이 폭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지금 매물이 없어서 없으니까 오늘 지금 자연녹지가 뒤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맞죠? 그런데 그 자연녹지도 4.24%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연녹지도 뒤이어서 땅값을 가격을 붙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자연녹지는 건폐율 20%에다가 용적률 100%인데 지금 보시면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을 보니까요. 자, 비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들은 변화가 거의 없죠. 근데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을 보니까 2014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죠. 그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 상승점을 돌파를 했죠. 한마디로 해서 저항선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를 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매매가까지도. 거래량, 이거는 지금 비도시지역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을 하죠. 그냥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땅값이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자,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오픈할 지금 땅을 보니까 내 길이 끼고 바로 요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가 이만큼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개발 촉진지구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식상 찍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죠. 바운드리. 여기 아니겠어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촉진지구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마제를 끼고 당연히 여기를 신시가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발 촉진지구. 자, 우리 오늘 오픈할 땅은 바로 여기입니다. 현재